봄비 그치고 벼 뜨는 자리마다 새순이 올라왔다. 세상살이도 이 봄볕처럼 따스한 날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길을 나섰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집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경고음이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끝난 건 아니지만 모처럼 나선 길은 날것에 깃든 신선함을 보는 듯했다. 덕진공원은 덕진우 일대의 유원지로 옛 전주 땅 완산부의 도읍을 정한 후백제 견훤이 풍수지리를 따라 연못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형태는 고려시대부터 조성된 자연연못으로 만들어졌다. 1978년 4월 시민공원 결정고시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공원은 정비공사를 하여 인공폭포와 목교를 설치하여 자연친화시설로 1998년 재개장했다. 덕진공원의 대표적인 행사는 전주 팔경의 하나로 연못 중앙에 세워져 있는 아치형 현수교는 현재는 철거되었지만 여름에는 43,000제곱미터 정도의 연못 절반이 연꽃으로 뒤덮이며 장관을 이룬다. 공원 내에는 전주이씨의 시조인 신라사공 이한 선생의 조경단과 취향전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어린이 연장, 신석정 시비, 전봉준 장군상 등 9개의 석조 기념물이 조성되어 있다. 덕진공원은 전주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해마다 창포물에 머리 감고 씨름을 즐기는 전주 단오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돌아오자니 아홉장사. 지금 이 인간이 조선 동독부에다가 쓴 시라니까 이게 언니? 돌아오지 않는 이게 아홉장사. 그래서 이거 이렇게 친일행을 많이. 공원 정문에서 200m 정도 걸어 들어가니 석조 기념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제일 먼저 만난 건 김해강 시비다. 김해강은 전주 시민의 노래에 가사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친일 행적을 이유로 전주시는 이 노래를 폐지하고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시비 또한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문학인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작업은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광복회 전북지부는 제110주년 경술국치일을 맞아 2020년 8월 29일 김해강 시비 옆에 단죄비를 세웠다. 김해강은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명 가미카제로 불렸던 자살특공대를 칭송한 시 돌아오지 않는 9장사를 남겼다. 진주만에서 전사한 일본군 9명의 죽음을 칭송해 1942년 매일신보에 실렸다. 특별공격대원의 위훈을 추모하며 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이거냐? 밥 들어 이거 손 이거 그 소리야? 양손. 그치 그거지. 그 양손으로. 그거잖아. 병처럼. 그러니까 이게 비석이 크기도 해. 엄청 크게 또 많이 차지였어. 친일파 김해강 시인 시비에서 몇 걸음 가니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 신석정 시비가 보인다. 시비의 크고 작음을 논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만 김해강 시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친일 족적을 남긴 김해강 시인과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은 경악 그 자체였다. 잠깐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신석정 시인의 시를 읽는다. 시인은 1907년 전북 부안의 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읍내의 보통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다. 1930년대 시문학 동인으로 활동했고 주로 전원적인 시를 썼다. 특히 한용운의 영향을 받아 경어체를 많이 사용했다. 신석정 시 한 편을 읊어본다. 내 눈망울에서는 초록빛 5월 하얀 찔레꽃 내음새가 난다. 내 눈망울에는 초롱초롱한 별들의 이야기를 머금었다. 내 눈망울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아득한 종소리가 들린다. 내 눈망울에서는
먼 뒷날 만나야 할 뜨거운 손들이 보인다. 내 눈망울에서는 손잡고 이야기할 즐거운 나날이 오고 있다. 옛날에는 이런 거 다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그래요. 뭐가 있는지도 그래. 몰랐어. 그럼. 있는 것도 하고 지나고 글씨가 뭐 신석정 시인의 시비를 지나니 근처에 백양촌 신근 이철균 시비가 있다. 백양촌 신근 시인의 시비에 써있는 글을 한참 읽다 보니 마치 문학기행을 온 느낌이다. 매년 연꽃을 보러 온 덕진공원이거늘 이렇게 많은 시비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더구나 익숙한 이름도 아니어서 그냥 지나친 적이 많았다. 그동안 연꽃과 연화교가 들어앉은 마음자리에 시인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본다. '이철균 시인은 다소 생소했으나 전북문단에서 감꽃 시인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1955년에는 시 동인지 남풍을 주재하여 발간하고 인물계의 편집인으로도 활동하였고 60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작품 세계는 심미적 직관 속에서 시공을 넘나드는 초인적 수행의 자세로 작품에 매달려 일생을 외롭고 고단하게 보냈던 탐구적 시인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북 근현대 문학의 거장들을 한자리에서 본 후 걸음을 옮겼다. 마음에 있는 바람처럼 저 멀리 꽃단장을 한 산수유가 가지런하게 피어있다. 조금 전 몇 편의 시를 읽은 그 시심으로 산수유와 잠시 눈을 맞추었다. 이른 봄이건만 부지런한 벌 한 마리가 꽃심을 담느라 분주하다. 두유옥기 정면에. 76년에 이거 했던 얘기잖아 지금. 이거 글씨가 완전 진짜 오래돼가지고 싹 저기 됐어.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어떻게 뭐 진짜 쓴 것처럼 생겼어 글씨가. 그렇지. 글씨를. 봄볕에 잘 말린 지난 겨울의 눅눅함이 사라질 즈음 어린이 헌정비가 눈에 들어왔다. 일제강점기 천도교를 섬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부르기 시작한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덕진공원에 어린이 헌정비가 있는 것은
아마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부모와 가장 많이 찾은 장소 중 하나이니 기념비가 아닐까 싶다. 돌에 새겨진 이 나라의 가장 귀한 존재가 어린이임을 생각하게 하는 글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어른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듯하다. 마음이 다소 무거워지는 순간이었다. 다시 걸음을 옮기니 동학 접주 김계남의 시비가 보인다. 생각할수록 덕진궁원은 문학부터 역사까지 근현대사를 모두 담아낸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개나마는 김개나마 이게 되게 유명해.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나 이거 써 있는 건 처음 봐. 봤어도 그냥 이름을 부른 거는 그냥. 개나마 울고 있고. 이걸로 연극도 하고 그러거든. 이게 연극 타이틀을 많이 써. 개나마, 김개나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접주, 전봉준, 그다음에 김개남, 손호중 해가지고 한 5명 접주가 제일 유명한데. 옛날 치고 옛날 글씨인데 약간 켈리 같네. 그치. 그러니까. 켈리처럼 썼네. 이게 이름을 부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날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썼나 봐. 그 옛날에는 이런 글씨를 잘 안 썼잖아. 안 썼지, 맞아. 그게 여기 김개남 장군이 정읍 사람이잖아, 정읍. 맞아. 그 후손이. 그냥 부르면 정겨운 그 산에는 조선 말기 관군에 의해 곤지산 초록바위에서 참수를 당했다. 김계남은 1892년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삼리에서 교조 신혼운동을 벌일 때 호남 지방의 접주들과 함께 참가하여 지도력을 발휘했다. 1894년 전봉준의 주도로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손아중과 함께 갑오 농민 전쟁을 주도했다. 고향 친구의 밀고로 관군에게 잡혀갈 적에 백성들은 개나마, 개나마, 김개나마, 그 많던 군대 어디 두고 집둥우리가 웬 말이냐, 또는 개나마, 개나마, 진개나마, 수많은 군사 어디 두고 전주야 숲에는 유시했노 라고 노랫가락으로 안타까워했다. 묵직하게 밀려오는 조선 말기 나라의 운명과 민초들의 울부짖음이 느껴졌다. 개나마, 김개나마, 그와 한날 옛 병사의 밀고로 붙잡힌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나무 사이로 보인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동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전봉준 동학 최대 접주 때문일 것이다. 물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민초들과 천도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상이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개혁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도포자락 곱게 접힌 그는 계몽가처럼 서 있다.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평등한 세상은 오지 않았지만 동학은 모든 이념의 근간이고 지켜내야 할 백성의 목숨 같은 것이다. 멀리 연화교가 보이는 길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아차, 손아중 대접주가 떠올랐다. 손아중은 1880년대 동학에 입도한 뒤 무장에 포교소를 설치하고 포교에 힘썼다. 1894년 3월 제1차 농민전쟁에서 김계남과 함께 총괄령을 맡아 전라도 각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나주, 장성을 중심으로 서남부 일대를 통솔했다. 남접, 북접 연합농민군이 공주 공방전에서 패배한 뒤 그는 나주를 포위하고 수차례 점거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관군, 일본군, 민보군의 연합 세력에 의해 농민군이 각처에서 패하며 대제가 기울어지자 1894년 12월 농민군을 해산하고 피신했다가 이봉우의 고발로 체포된 뒤 서울로 압송되었다. 1895년 3월 전봉준, 김덕명, 최경선, 성두환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제 덕진공원이 새 개장과 함께
가장 편화한 연화교를 향했다. 지난 여름 그 찬란했던 연꽃들은 무건수행 중이고 그 속을 헤집고 다니는 새들은 이 봄이 마냥 좋은 듯하다. 그런데 이전의 출렁다리는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되고 그 옛날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다. 그래서인지 낯설고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연꽃에 둘러싸여 다소 낭만적인 모습이었던 연화교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리석 연화교와 친해지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그래도 건너보자. 추억의 연화 정도 사라진 그 길을 한참을 걸었다. 송천동의 허파라 불리는 건지산은 봄과 함께 사람들 발자국 소리로 분주해졌다. 아직 겨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매화가 여기저기 피어있다. 나무의 새순도 제법 살이 올랐다. 습지는 아직 잠잠하다. 건지산을 찾을 때면 늘 찾는 전주 물꼬리풀 서식처는 경계를 허문 듯 죽은 자풀이 여전하다. 생각하면 무엇하리. 수십 번을 얘기해도 전주 물꼬리풀 서식처 보존이 안 되는 현장이다. 마음을 삭히고 오송제 둘레길로 들어섰다. 이 길은 언제나 아름답다. 호수를 둘러싼 풍경은 늘 고즈넉하고 사람들은 모처럼 여유롭다. 길 위에서 길의 행선지를 찾아가듯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송제는 사계절 그 어느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곳에서 모두가 선해지는 것은 자연이 겸손을 가르치는 까닭이다.
응.